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 6번. 6번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때 자, 문학 파트, 문학 비평이 예제로 나왔다고 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문학 비평문을 주고 역시 글의 이해를 묻는 독해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육사의 시에는 시인의 길과 투사의 길을 동시에 걸었던 작가의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면 자, 시인 그리고 투사 두 가지 모습이 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 절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투사가 처한 냉엄한 현실적 조건이 세 개의 연에 걸쳐 먼저 제시된 후 그러면 앞에 연이 세 개라는 거죠. 1연, 2연, 3연. 지금 얘가 그냥 설명을 한 거야, 시를. 1연, 2연, 3연. 이 세 개의 연에 걸쳐서 뭐가? 투사의 냉엄한 현실적 조건. 냉엄한 현실이 펼쳐진대요. 1연, 2연, 3연에. 그리고 투사로서의 모습, 투사로서의 냉엄한 현실. 그리고 나서 시인으로서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을 마지막이었다. 아, 그러면 3연까지 있고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4연이 끝인가 봐. 그죠? 여기는 시인의 모습으로서. 그죠? 뭐? 인간의 역사와 역사에 대한 희망. 인간과 역사에 대한 뭐? 희망. 시인의 희망. 그럼 냉엄한 현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희망으로 끝맺는 시가 이육사의 시, 절정이라는 거네요.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여기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절정이라는 시를 알면 차라리 그냥 물론 그 뒤에 구절이 나오죠. 하지만 그냥 아예 다 똑바로 보여주고 그 다음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이 독해를 한번 하고 정리를 머릿속에서 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독해할 때 우리가 기존 독해들은 주로 쉬운 독해가 많다 보니까 즉 뭐 길이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고를 깊게 하지 않아도 되는 얕은 독해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풀기도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요 정도는 좀 이렇게 그 메모 그러니까 메모가 뭐 거창하게 막 1분, 2분 걸려서 메모하면 안 되고요. 뭐 조금 몇 초 정도, 그죠? 뭐 한 3초, 4초 정도 이렇게 단어 적는 거 정도. 그 정도는 해놓는 게 오히려 독해의 시간 절약이 오히려 더 될 거예요. 다시 읽는 것보다. 그 다시 읽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표시를 잘하고 이게 좀 이렇게 손을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전보다 더 많이 좀 활발해져야 될 것 같아요. 독해는. 그것도 천천히 수업 중에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우선. 투사, 이육사가 처한 상황. 그럼 1, 2, 3연이 투사, 이육사의 상황이니까 앞에 있는 애들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자, 대단히 위태로워 보인다. 그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어서 갸냘픈 희망을 품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라는 데에 이르러 극한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존재의 위기를 깨닫게 되는데 이때 시인 이육사가 나서면서 시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시인 이육사가 나오는 건 4연이잖아요. 그러면 저 독해에 따르면 이 내용을 독해하다면 4연으로 오면서 여기서 이제 뭐야?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4연으로 오면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1, 2, 3연은 다 뭐라고요?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극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극한적인 상황. 부정적이죠. 갸냘픈 희망조차 품는 게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전부 다 지금 읽어보니까 칼날진 위에 서고 뭐 한 거 보니까 다 부정적이고 극한적인 상황.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아까 미리 앞에서 희망이라고 4연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에 희망을 노래하는 게 4연이겠죠. 자, 볼게요. 마지막 4연에서 시인은 3연까지 치달아온 극한의 위기를 담담히 대면한 채. 그러면 결국 4연은 어떤 태도? 담담함. 담담한 자세가, 그죠? 담담함이 보이겠죠? 그 다음,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보면서 현실을 새롭게 규정한다. 여기서 눈을 감는 행위는 외면이나 도피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을 새롭게 반성함으로 현실의 면모와 마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자. 담담하면서도 현실을 마주하는 적극성이 있대요.
눈을 감는다. 적극적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다음 행,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는 식구로 이어지면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성찰로 마무리된다. 이 마지막 구절, 즉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는 이 마지막 구절은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 아, 그래서 이 희망이란 말을 썼구나.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시인의 안간힘으로 보인다. 그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하고 끝났는데 그것이 희망이란 얘기네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느낌상 마지막 행이 희망인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가 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희망을 상징하는 단어는 뭘까요? 당연히 무지개겠죠. 이 정도는 이 제시문을 통해서 독해에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 소양이 좀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시를 안다면 더 좋고. 하지만 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를 많이 보고 그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좀 대표 작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할 줄 아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천천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지금 끝까지 글을 다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 절정에는 투사가 처한 극한의 상황이 뚜렷한 계절의 변화로 드러난다. 저 우리가 읽었는데요. 계절 변화라고 할 만한 거 일단 언급은 없었고요. 제시된 시에서도 매운 계절의 채찍에 맞았다. 북방으로 왔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그 다음에 제시된 어떤 뭐 하늘도 끝난 고원 디딜 꽃조차 없다. 어떤 구절에서도 다른 계절에 대한 언급은 없죠. 뿐만 아니라 사연에서도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자, 겨울이라는 계절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매운 계절과 뒤에 있는 겨울은 둘이 다른 계절일까요? 같은 계절일까요? 당연히 같은 계절이겠죠. 왜냐면 여기서 냉엄한 현실을 지금 매운 계절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독해를 해보면. 그런데 여기서도 겨울은 무지개인가 보다, 희망인가 보다, 현실을 어때?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담담하게 바라본다. 그럼 나의 이 매운 현실은 희망이다. 이거니까 결국 이 매운 계절이 의미하는 게 사연에서 겨울하고 동일한 거겠죠. 그죠? 따라서 계절의 변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계절의 변화는 뭐죠? 계절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매운 계절이 겨울이었다 칩시다. 그럼 뒤에 꽃 피는 계절이라든지 뭐 봄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다른 맵지 않은 계절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절정에서 시인은 투사가 처한 현실적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 새롭게 인식한다. 아까 위에서 이런 냉엄한 현실에서 반전을 가져와서 현실을 마주하는 적극성으로 그죠? 희망을 가지게 된다. 새롭게 인식한 거죠. 이런 부정적이고 극한적 현실이지만 희망이다. 라고 그죠? 요거는 맞죠? 위에 내용에서도 그대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정은 시의 구성이 두 부분으로 나뉘면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2, 3과 4로. 아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있는 말이에요. 자, 투사와 시인이 반목은 뭐예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죠. 으르렁거리다 화해하고 싸우다 화해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투사로서의 그 냉엄한 현실의 그 극한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시인으로서의 희망을 품고 마무리하는 거니까 반목과 화해라는 부분이 X죠. 네 번째, 절정에는 냉엄한 현실에 절망하는 시인의 면목. 자, 시인으로서는 희망을 갖는 거 말고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투사는 극한의 상황, 시인은 희망을 갖는다예요. 그런데 절망하는 시인 하면 위에 언급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 벌써 X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역시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 비평문 문제는 역시 파악을 좀 하면서 읽어줘야 좀 더 정확하게 독해하면서 선지를 풀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